내용 자체는 매우 심플합니다. 문제 푸는 거는 좀 다르겠지만. 함수의 연속. 함수가 끊어진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쭉 이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함수가 연속된 거를 파악하기,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면 함수가 반대로 불연속되어 있는 종류를 생각해 봐서 그거를 다 피해가면 연속이겠지.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불연속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함수가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가 이제 x축이에요. 여기 y축이고 어디 한 군데가 이렇게 비어져 있으면, 이거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네, 요 점만 딱 날아간 거예요. 마치 실이 있는데 실 가운데가 딱 끊어진 것과 똑같아요. 이 자리가 만약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x = a에서 불연속인 거죠. 이해됐어요? 얘 왜 불연속이에요? 함수 값이 없어서예요. 즉 f의 a가 존재하지 않아서예요. 그럼 거꾸로 연속이 되려면 fa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fa가 존재하면 다 되냐? 무조건 안 끊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잘 가다가 여기 비어 있어. 여기에 함수 값이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끊어졌죠? 완벽하게 끊어졌죠? 아까보다 더. 얘는 함수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끊어졌냐 이거지. 왜 불연속이냐? 뭐가 달라서?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달랐었죠. 좌극한은 여기 있어. 이걸 뭐 알파라고 하자. 좌극한 값은 알파인데 우극한 값은 베타여서 서로가 달라서요. 즉 좌극한과 좌극한 값이죠. 정확하게 하면 우극한 값이 서로 달라서 끊어지는 케이스예요. 함수 값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도 서로 똑같고 얘도 존재하면 되는 거냐? 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안 돼.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면 함수값 있어. 좌극하고 우극하고 똑같이 알파로 똑같아. 그런데 함수값이 베타인 거야. 끊어진 거잖아. 그치? 얘는 왜 달라? 극한값이랑 극한값이 있다야. 극한값이 있어. 좌우극한은 똑같기 때문에 함수값이 서로 달라서죠. 이래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진 패턴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피해 나가야 연속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x = a에서 fx가 연속이려면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하고 서로 같고 그것이 함수값하고도 똑같아야 됩니다.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거죠. 모든 걸 다 통합하면 이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fx와 f의 a가 같으면 연속이에요. 이 빨간색 이거 하나예요. 오늘 할 거. 엄청 심플한 겁니다. 이거 세 개 다 피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극한값하고 극한값이 있다는 건 뭐예요? 좌극하고 우극한 이미 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심플하죠? 딱 한 줄이에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연속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함수를
매번 이런 A라는 점이 한두 개도 아니고 실수 전체면 무한대로 많은데 이걸 언제 다 점검을 하고 있느냐? 어떤 특정한 함수에서 못하지. 못해요. 현실적으로. 그 수많은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일반화죠. 그 일반화를 해놓은 게 뭐냐면 연속함수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 일반화. 그거는 책 저쪽 뒷편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36페이지 이미 다 설명한 거고요. 구간은 이따가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연속함수 성질은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43페이지 맨 위에 있는 노란색. 이 두 개가 한 세트니까 이 책에서는 굳이 나눠놨지만 원래는 한 통속이죠. 한 세트예요. 왜냐하면 내가 A라는 값을 수없이 많은 값을 일일이 다 이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연속함수 성질 갖고 점검을 하는데 얘 역시 증명은 못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x equal a에서 fx, gx 모두 연속이라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니까 또 명제처럼 나오는 거죠. P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P이면 이게 성립합니다. 첫 번째 K 곱하기 fx도 연속이에요. 극한하고 매우 유사하죠. K 특정한 숫자를 곱한 것도 연속이에요. 두 번째 fx 플러스 gx도 연속이에요. x값 a에서 마이너스도 연속입니다. 더하기 빼기 연속이죠. 각각 연속이면 더하거나 뺀 것도 연속이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외우기만 하면 돼요. 세 번째 fx 곱하기 gx도 연속이에요. 네 번째 gx분의 fx도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사측 연산에 대해서 다 연속이 된다 이거죠. 각각이 연속이고 극한의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모양. 단 여전히 단 gx는 0이 안 된다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극한의 성질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극한의 성질 잘 외워두면 연속까지 한 방에 다 외울 수 있는 거죠. 똑같잖아요. 포맷이. 극한의 성질은 뭐였어요? x equal a에서 얘가 수렴하고 x가 a로 가는 거에서 x가 극한의 성질이 이거였잖아요. x가 a를 향해서 갈 때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얼마로? k 알파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로 수렴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똑같다. 연속함수도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됩니다. y equal x라는 대표적인 함수가 있어요.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x값하고 y값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불연속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x에서 모든 y가 다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런데 연속함수 성질에 따라서 그럼 얘가 연속이면 2x, 3x 또는 2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x 이런 기타 등등 다 어떻게 돼요? 연속일 거 아니야. 왜? k 곱하기 fx도 연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게다가 x제곱, x세제곱, x4제곱 이런 애들 다 연속이죠. 왜? 곱해도 연속이라며. fx x제곱은 y equal x제곱은 y equal x랑 y equal x를 곱한 거잖아. 연속이랑 연속을 곱했으니까 얘도 연속이지. 얘가 연속이면 얘랑 얘를 곱한 x세제곱도 연속이지. 얘가 연속이면 얘랑 얘랑 곱한 x4제곱도 연속인 거야.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면 다 연속인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또 각각 다 연속이니까 이런 애들도 연속이죠.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딴 게 있다고 쳐봐. 연속이죠? 연속에다가 실수 붙였으니까 연속이죠? 연속이죠? 두 개 더해도 연속이죠? 거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x 해도 연속이죠? 다 연속이에요. 상수하고 연속이고 연속이니까 다 연속이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뭐예요?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구나. 더 할 게 없구나.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는 모두가 연속이구나. 언제나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A 값, B 값 따져가면서 연속을 증명할 필요가 없구나. 다항함수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유리함수 이런 애들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다항함수니까 연속이죠? 연속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 전체 얘도 연속이죠. 단 언제만 빼놓고 x가 2가 아닐 때만 빼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얘는 2가 들어가면 분모가 0되니까. 분모 0 되는 건 안 된다며. 그러니까 분모가 0 되는 자리 빼놓고는 모두 연속이 되는 거죠. 내 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유리함수도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 다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 증명을 여러분들이 한 건 아니고 할 수도 없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이거는 다 밝혀져 있는 거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거를 증명하는 건 대학교에서 뭐 수교과를 간다든가 수학과를 간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죠.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함수 다 연속이고요. 분수함수 또는 유리함수라고 부르는 거는 분모가 0 되는 자리만 빼놓고 다 연속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함수의 연속 끝이에요. 엄청 심플하죠. 내용 자체가 이게 다예요. 문제는 이제 좀 약간 달라지긴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번 파트에서 기호 하나를 약속합니다. 기호 하나에 대해서 약속을 할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고서를 꼼꼼하게 읽는 스타일들이 아니어서 내가 대신 읽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알파 구간 표시가 바뀝니다. 앞으로 가령 이런 거를 얘기해요. x가 0에서부터 2 사이입니다 라고 구간을 표현했어요. 포함된 거. 얘를 앞으로 이렇게 쓸 거다 이거예요. 닫힌 구간 0,2라고 표시할 겁니다. 닫혔다라고 표시한 건 포함을 했을 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0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구간 0,2라고. 요에다 이제 구간자를 붙일 거예요. 이렇게 구간자를 붙이면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알아먹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는 섞어 쓰면 돼요. 0,2에 이렇게. 요거는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 이렇게 돼. 얘는 열린 구간, 얘는 닫힌 구간. 밑에 책에 다 써 있어. 요건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 이렇게 표시합니다. 당연하게도 얘는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이거 서로 간의 기호, 약속한 기호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죠?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더 이상 안 쓰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됐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책을 한글로 타이핑 해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바꾸는지. 이거 하려면 여러 번 가야 돼 손이. 함수 만들기 거기 여기 한글에 보면은 그 있어 따로 함수 파트가 그거 눌러서 찍어야 돼. 이거 하려면. 얘는 그냥 자판에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책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편하겠죠. 굳이 특수한 프로그램 안 써도 되니까. 야, 워드로 가면 이거 더 어려워. 워드는 없어. 워드는 한참 찾아야 돼. 그나마 한글이 편한 거야. 아무튼 약속, 구간 표시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연속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연속에 관한 거 되게 심플한 거예요. 특정한 숫자에서 이 함수가 연속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어떻게 안다?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그 한 줄 딱 끝. 그것만 우리가 알아보면 된다. 1번 x = 0에서 연속을 조사해봐라. 연속인지 아닌지 조사해봐라. 첫 번째 fx는 이렇게 돼 있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하고 얘는 언제 이렇게 계산할 거냐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x =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 조사하고 싶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자, 얘는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지난 시간에 되어 있지만 다항함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원래 같아요. 연속이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등장했지만, 따라서 여기는 여 안에는 우극한 자리도 들어가 있고 함수값 자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런데 우극하고 함수값이 애초에 같잖아요. 다항함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담당하는 건 얘 또는 얘 하나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쓰면 되냐면 함수값 f0을 쓰면 돼요. 이게 1이죠. 그러면 우극한도 1이라는 얘기죠. 이 자리에서 똑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함수값이자 우극한 값이에요. 왜? 여기서는 요 범위 안에서만큼은 얘가 다항함수여서 우극한 값하고 함수값이 같을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나 뭐만 점검하면 돼? 좌극한 값만 점검하면 돼.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맞습니까? 이 두 개만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이 경우. 이해됐습니까? 얘 계산해 보니까 이거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1. 그럼 이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연속이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두 번째 fx는 이렇게 생겼대요. 얘는 언제냐? 0이 아닐 때. 얘는 언제냐? 0일 때. 이렇게 생겼어. 자, 얘에서 알려준 건 f0 값이 1이구나. 함수값 나온 거고요. 콜? 요거는 0이 아니니까 극한은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x가 0이 아니니까 약분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극한값은 2로 가고요. 함수값은 1이에요. 둘이 서로 값이 다르죠. 그럼 얘는 불연속이죠. 이해됐습니까? 심플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그림 보고 푸는 거 있어요. 그림 보고 푸는 거. 이걸 다 꼭 그려야 되나? 4개. 그 다음에 y값 몇 개 필요해? 하나, 둘, 셋. 1, 2, 3, 4, 0, 1, 2, 3. 그래, 그려.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 함수값이고, 다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함수값 여기 있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래. 물어보는 게 구간 0,2에서 그럼 열린 구간이지? 그러면 0하고 2는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빠져 있으니까.
우리 약속한 거 기억하시죠? 네, 빠져 있어서 0하고 2가 아니라 4 얘네들은 빼면 돼요. 여기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가 몇 개 있냐?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네. 여기 딱 보이네.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죠? 우극한 2 좌극한 1 다르지? 요거 하나. 여기 극한값 똑같고 여기도 극한값 똑같고 한 개 있네. 극한값 다른 거. 그 다음 불연속 몇 개 있냐? 불연속 1 불연속이고 여기도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없죠. 이해됐죠? 네, 끊었는데 2개. 그래서 2개를 어떻게 해? 더하래.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한 얘기예요.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걸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지. 그럼 당연히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우리 수하에서 배웠을 때 함수 뭐로 배웠었어? 합성함수까지 배웠죠. 그래서 언제나 매 단원마다 합성함수가 등장합니다. 합성함수 문제가. 수투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계속 합성함수로 등장합니다. 뭐 하나 배우고 나면. 합성함수로 이 짓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에요. 그 문제가 3번. 이렇게 생긴 게 뭐야? fx. 이렇게 생긴 게 gx. 자, 다음 보기에서 x 이퀄 1에서 연속 이놈을 찾으시오. 해서 보기 첫 번째 fx 플러스 gx가 나왔어요. 두 개 더. 그럼 나는 뭘 찾으면 돼요? 이걸 두 개를 하기 위해서 함수값인 f1 더하기 g1에 곱하고 리미트 x가 1을 갈 때에 fx 플러스 gx의 값을 비교해서 서로 같은지 다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게 연속 조사하는 거다. 콜 f1 값 찾아. f1 마이너스 1이네. g1 플러스 1이네. 0 나와. 함수값은 여기까지 있죠? 극한은 이것도 다 두 개로 나눠야 되지. x가 1 플러스로 갈 때와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두 개로 바꿔. 여기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애초에 글러먹은 거죠. 1 플러스로 갑시다. 1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1. 1 플러스로 가면 플러스 1 0. 1 마이너스로 가면 쭉 따라가서 1 마이너스로 가면 쭉 따라가서 마이너스 1 1, 2, 3 다 똑같네요. 그쵸? 그럼 연속 리얼. 이거 계산하고 박지우 너 빨라? 어? 0이 아니라 1이죠. 1. 자, 요거랑 다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눠서 x가 1 플러스로 갈 때,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의 g의 fx, 여기도 g의 fx
이렇게 세 가지 따져야겠죠. F1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새로운 x가 됐으니까 함수값 계산하면 다시 마이너스 1 됐어요? 이해됐어요? 1 플러스로 갈 때 fx에 먼저 작동하죠. 1 플러스로 가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어서 g 마이너스 1이 됩니다.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갔네요. 1 마이너스로 갈 때 1 마이너스로 갈 때 플러스 1로 가요. 1 플러스로 갑니다. g에서 1 플러스는 1이에요. 아쉽게도 얘가 혼자 t네요. 안 되네. 불연속. 이해되시죠? 뭐 잘못 보였어? 1 마이너스. 여기 잘못 보였구나. 1 마이너스로 가는 건데. 1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1 연속 맞네. 잘못 보였어. 1 마이너스로 가자. 그리고 D가 거꾸로. 예. G에 뭐야? 1이에요? 이 값하고 다시 여기 두 개로 나눠서 x가 1 플러스로 갈 때 하고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f에 g의 x 이렇게 G1은 얼마야? 플러스 1. 그럼 f에서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얘는 f에 어디로 가요? G에서 1 플러스로 가면 1 플러스 가면 그냥 1이네요. F1은 마이너스 1. 얘는 F에 어디로 가냐? 1 마이너스로 가니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플러스로 가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면은 1로 가네요. 얘가 다르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디귿은 안 되고 기억하고 이음만 됩니다. 디귿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따지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최종 목적지가 될 거예요. 다른 일반적인 건 잘 안 냅니다. 너무 쉬워서. 합성함수 위주로 연속을 조사하라고 나올 거예요. 특정한 값에서 연속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풀어야 될 거는 이 스타일을 풀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 다음 4번 뭐 이런 거는 극한에서도 계속 나왔던 미정계수 결정법이라고 하는 거. 얘가 x값 2에서 연속이 돼야 된대. 연속 1에 x 이꼴 2에서 연속이래요. 그렇다면 a는 얼마가 돼야 되고 b는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거죠. 극한 문제하고 연속 문제가 짬뽕으로 섞인 거예요. 자, 2가 되려면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b라는 얘기죠. 그래야 연속이 되는 거죠. 2에서.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놈의 극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0분의 0꼴이니까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얘 0으로 가니까 얘 0으로 가야 돼. 따라서 2를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0 돼야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0이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심플한 얘기야. 그러면 이게 0이야. 그러면 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면 x-2m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인수분해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2가 되고 거기에 극한이 적용되는 거니까 얘 4로 쓰려고. 이 4가 뭐라고? b라고. 최초부터 썼잖아. b라고. 그러니까 b는 4고 a는 0이죠. 그러면 연속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비슷하게 5번도 있어요. 둘 다 비슷한 문제예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예요. fx가. 그런데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면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그랬을 때 f의 1을 구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얘나 뭐 그놈이 그놈이에요. f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때 조심할 게 있어요. 단 이 짓을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안 되려면 x가 2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얘기죠. 얘가 0이면 나눌 수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0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나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하려니까 나는 뭐를 지정해 줘야 되냐면 여기를 아까처럼 b라고 하고 그때 x값 2다라고 해서 이 함수값을 지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x값 2가 존재를 못하니까. 저거랑 똑같다고 지금. 나누기 하면 이게 나온 거잖아 지금. 똑같이. 이해됐어? 그러니까 5번하고 4번은 같은 문제야. 얘 극한을 구할 수 있지. 근데 그 극한값이 함수값이면 되는 거야. 예,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2니까 a 마이너스 6이어야 돼.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a가 마이너스 6이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것이고 얘랑 약분될 거고, 따라서 극한에다 2 치하면 이게 5가 나오고 이게 b가 돼야 되는 거지. 따라서 f의 2가 5라고 내가 지정을 해줘야 이게 연속이 가능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지금 한 줄짜리 갖고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번 이해돼?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려워? 아니면 너무 문제를 많이 풀어서 정리가 안 돼? 지효는 어떻게 돼? 이해돼요? 채민, 수업 끝날 때까지 잘 거야? 추워? 너 수업 끝날 때까지 잘 거냐고. 계속 자는 것 같은데. 이불 포대기 뒤집어 쓰고. 사실 내가 이게 내가 안 본 것 같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자다가 아예 고개까지 수그리고. 따뜻한 이불을 푹 뒤집어 쓴 포즈로. 얘들아, 여기 절대 어려운 데가 아니거든. 우리는 얘는 미분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밖에 안 돼. 미분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한, 아니면 거기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초 작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곱셈 공식을 외우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거 곱셈 공식 외우는 정도의 파트예요. 여기가 연속도 딱 한 줄 있잖아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그거 한 줄 갖고 계속 풀고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필수 이제 6번도 봅시다. 연속함수.
이거 설명한 거니까. 그냥 눈으로 풀어도 되는데 눈으로 풀면 너무 성의가 없네. 자, fx하고 gx를 줬어. 이 사람 나한테 뭐 물어보냐면 이렇게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요 네 가지 중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걸 고르라 이거야. 모든 실수에서. 그러면 딱 처음에 보는 게 뭐야? 둘 다 다항함수구나. 다항함수니까 둘 다 모든 x에서 연속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항함수 빼기 다항함수 하면 연속이죠. 연속함수 성질에 따라서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다항함수 곱하기 다항함수 연속과 연속끼리 곱했습니다. 되죠? 여기서도 고민해야 되죠. 나누기. 나누기는 분모가 0 되는 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gx 봤더니 gx는 이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절대 0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실수 중에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건 없어요. 실수는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gx는 전체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란 말이에요. 0 안 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얘 돼요. 나누기인데도 됩니다. 연속해요. 이해됐지? 그거에 비해서 fx는 x값 2에서 x값 2에서 불연속되죠. 얘 안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얘는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0 되는 자리가 있단 말이지. 분모가. 되게 심플한 얘기죠. 이해됐어요? 네. 이게 어려울까요? 얘 딱딱 보니까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면 무조건 연속인데 이렇게는 당연히 연속이고 얘는 봤더니 gx를 조금 더 살펴봤더니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애야. 0 될 일이 없는 애야. 얘는 돼. fx는 안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함수가 연속 함수면 발생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특징? 연속함수 이어서 만들어지는 성질 다시 또 성질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함수가 연속되면 반드시 발생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매우 쉽고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어렵다. 내용 자체는 안 어려워. 근데 그게 문제로 나왔을 때가 좀 까다로워. 그래서 그거는 문제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돼. 자, 두 가지 성질이 발생합니다. 함수가 연속이면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사이값 정리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연속함수면 이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성질이에요. 이 중에서 얘는 좀 쉽고요. 얘는 좀 문제가 까다롭게 나올 수 있는 애예요. 내용 자체는 둘 다 심플해요. 내용 자체. 자, 최대 최소는 뭐냐면 어떤 구간에서 구간 A, B 요거 중요해요. 폐 구간, 닫힌 구간이어야 됩니다. 양쪽 끝값이 포함이 돼 있어야 가능한 얘기예요. 구간 여기서 연속이면 무조건 그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모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모두가 중요합니다.
끊어지면 둘 중에 하나만 있거나 둘 다 없을 수가 있어요. 둘 다 모두 가지고 있으려면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하려고 할 때 히터를 틀기만 하면 장놈들이 막 스스로가 이 열악한 환경에서 연속함수 다 뭐야? 다항함수지. 다항함수 안 끊어져 있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직선, 이런 곡선, 3차 같으면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여기 끝이 다 A하고 B인 거지. 여기 A하고 B인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다항함수 이렇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최대 최소 다 존재한다고.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연속이면 무조건 존재한다. 이 안에 어딘가에는 있다 이거. 여기 최소값, 여기 최대값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끊어지면 둘 중 하나 없거나 둘 다 없거나 이거 된다며. 보면 되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써야겠다. 좀 더 크게 하자. 이렇게 끊어졌지. 가운데 끊어졌지. 그치?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럼 최소값은 뭐 여기 이쯤을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어. 최소값은 존재하지. 최대는 여기가 돼야 될 것만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럼 요 옆에 요거를 최대라고 하지. 이게 무슨 값인 줄 알고 니네가 이거 뭐야? 극한이야. 값을 추정할 수가 없어. 만약에 여기가 4라고 해봐. 그러면 얘를 뭐 3.9라고 할래? 아니면 3.99라고 할래? 무슨 값으로 할래? 못한다고. 끝없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대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끊어지면. 그러니까 최소는 존재하는데 최대는 존재가 안 한다고. 끊어지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모두 존재하기는 안 된다. 모두 존재하려면 둘 다 존재하려면 연속이어야만 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이게 하나가 최소 정리. 간단한 거예요.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사이값 정리 거기 별표 치세요. 사이값 정리. 이 사이값 정리는 전제 조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이값 정리는 전제 조건. 구간 A, B 구간에서 fx가 연속이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그때 양 끝의 값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양 끝의 값이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양 끝의 y 값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 벌어지는 일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어떤 k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은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서로 다른 이 y 값 사이에 어떤 k가 존재한다고 칩시다. y 값은. 이때 이 k를 만들어 줄 수 있는 x 값 c가 x equal c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존재한다가 사이값 정리예요. 좀 말이 어렵는데 그림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말로 쓰면 되게 어려워요. 자, 닫힌 구간 A, B 구간에서 함수가 일단 연속이 되고요. 양 끝의 값은 서로 달라야 됩니다. 마치 이런 애들인 거예요. 이런 애들. 이해됐습니까? 양 끝의 값이 다르잖아요. 연속이면서 이때 양 끝의 y 값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y equal k.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y 값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x 값 c가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뜻이. 존재하잖아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해됐어요? 이걸 사이값 정리라고 불러요. 마찬가지 얘도 여기 a하고 b 사이에 이렇게 y equal k
C가 이렇게 딱 준다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최소한 하나 이상 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다 쫙 K라고 딱 찍어. 그러면 이걸 만들어줄 수 있는 C가 C1, C2, C3. 얘는 벌써 3개나 나와. 하나 이상 붙는 거야. 이걸 사이가 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 이거 뭐에다 써먹을 거냐? 써먹는 데가 있어야 배울 거 아니야? 얘는 써먹을 때가 좋아. 뭐냐? 얘가 핵심인데 뭐라고 쓸까요? 이거 뭐냐면 방정식의 근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한테. 방정식의 근이 있다 없다를 알려줘요. 방정식의 근이 있다 없다. 어떤 특정한 값과 값 사이에.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둘의 y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다른 게 다른 종류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돼요. 또는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면 두 값 사이에 k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y = 0 되는 그 자리에 x값이 뭐예요? 근이잖아. 그거 근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방정식의 근이라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게 이 k가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가 x축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 a하고 b라는 어떤 값 사이에 방정식의 근인 c가 있다 이거지. 내 말 이해돼요? 거기다 써먹을 수 있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y = k가 이게 0이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x축이 되는 거라고. x축하고 만나는 그 점의 자리, 이 점 c가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근이 하나 있다. 최소한 하나는 있다. 또는 여기 같으면 얘가 x축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근이 몇 개 있는가? 하나, 둘, 세 개나 존재하는 거란 말이지. 내 말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거 방정식에서 근이 있다 없다에다가 써먹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누군가가 자 이렇게 fx를 봤더니 여기 x축이 이렇게 쫙 있는데 fx를 봤더니 0, 1, 2, 뭐 여기 3 이렇게 돼 있는데 봤더니 f의 0은 마이너스고 f의 1은 플러스고 다시 f의 2는 마이너스고 f의 3은 플러스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값을. 그런데 이 fx가 연속함수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순간 이 점들이 어떻게 돼? 연결이 돼야 되잖아. 끊어진 데 없이. 그러니까 연결이 돼. 이렇게 연결이 돼.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근이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거지. 그 근들은 0과 1 사이에 하나, 1과 2 사이에 하나, 2와 3 사이에 하나 자리까지 이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 이거야. 내 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근이 몇 개 있는지 정도는 알려준다고.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y값만 알려주면. 이해됐어요? 요때 써먹는 게 사이값 정리라고. 쓸만하죠? 그래서 얘는 조금 어려운 것도 내요. 요거를 막 발전시키면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문제를. 요거는 경험이 조금 이제 나중에 차곡차곡 하나씩 빌드업을 해가야죠. 지금은 이렇게 쉬운 것부터 하는데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는 얘를 빌드업해서 꽤 까다롭게 이렇게 막 포장지를 막 바꿔가지고 좀 안 보여. 이게 사이값 정리를 써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헷갈리는 애들이 있어. 거기까지 쫙 올라가야 되죠. 사이값 정리는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내려면 최대 최소는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니네가 최대 최소 정리할 때 저게 연속함수인지 아닌지 따질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근데 얘는 꼭 따져야 돼. 그래서 이 전제 조건도 잘 기억해야 돼. 연속해야 되고 맨 끝에 양쪽 끝에 값이 서로 달라야 돼. 그때 적용돼.
이 전제 조건 잘 기억해야 돼. 왜? 왜냐하면 니네들은 적분까지 갈 애들이야. 근데 적분까지 갈 때 이렇게 생긴 무슨 성질이 계속 나와. 근데 거기에 계속 전제 조건이 붙어 이제. 그 전제 조건을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외워야 되는 거야. 암기하지 않으면 헷갈려서 뒤죽박죽 되는 순간 그냥 망하는 거야. 이게 요거 하나만 나오면 그러려니 하는데 계속 나와. 앞으로 매 성질마다 전제 조건이 붙을 거예요. 이제 요럴 때만 요걸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요때 요걸 써먹을 수 있다. 근데 요때 써먹을 수 있는데 요때를 니네가 확인을 안 해. 잘 문제에서. 그래서 함정에 빠져. 아까 저 OX 문제 있지. 참 거짓 가리는 거. 그것도 전제 조건 안 따지고 그냥 푸니까 안 풀리는 거거든. 분모 0 된다는 확신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였잖아. 그런 애들이 이제 계속 나온다고. 내 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일단 여기 내용까지 이렇게 했고요. 우리 언제 또 있죠? 수요일날? 네. 수요일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갈 거고 그 문제는 금방 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뭐 들어가겠어요? 미분 첫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